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형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른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마련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회의의 목적은 저희가 미리 공지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 23년도 지역안전지수 빅배 분야 중 저희가 범죄 분야가 여기 계신 분 모두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상대평가다 보니까 조금 낮은 등급을 방역시키고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책회의라고 할까요? 어떤 방안회의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코로나 전에도 그때 박원원 실장님 계실 때도 한번 했고요. 또 그때는 또 건축가 과장님을 모시고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는 저희가 굉장히 좋은 등급을 받았던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아마 당장 내년은 안 되겠지만 내후년에는 좋은 저희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회의에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 실장님께서 직접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저희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실장님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실장 임묵입니다. 어제까지 그제까지 좀 무더웠던가요? 어제 조금 비가 왔고, 앞으로 또 이제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어서 좀 바쁘실 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대전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현황 관련해서 발제를 해 주실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윤창호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회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 우리가 그 지역안전지수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분야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자살 분야는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이 돼서 22년도 평균 3.7등급에서 23년도에는 3등급으로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고생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만 이제 범죄 분야가 2018년부터 22년까지 계속 4등급을 유지했는데 2023년에는 5등급으로 1등급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회의에는 각 구청뿐만이 아니라 각 경찰서, 그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범죄 관련해서는 경험이 상당히 많으신 경찰 관계자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주시고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오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도시가 범죄로부터 보다 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가 회의를 통해서 범죄 개선에 유의미한 결과를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저희가 기관의 책임자분들을 모시고 회의도 괜찮은 저희가 코로나 전에 한번 예전 안으로는 실무자 중심으로 회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경찰서에서 직접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회의를 개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 결과 다른 지역안전지수 부분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경찰 부분은, 범죄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임창호 교수님께서 아마 발표를 하시면서 그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해주실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지역안전지수 개선하는데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전대학교 임창호 교수님의 대전광역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현안 분석에 대해서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대전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현황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 순서로 발표를 드리는데요. 예정 시간보다도 지금 5분, 7분 정도가 늦어갖고 제가 좀 더 빨리 끝내고 여러분들 간에 의견 공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좀 시간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지역안전지수가 2024년 2월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의 경우는 특별시, 관역시 그 8개 시도가 묶여있는 그룹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안타깝게도 5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부산, 대구 보시면 1등급은 우리 1개 그 지역이고 또 2등급, 3등급, 4등급이 2개 시도시고요. 그리고 또 5등급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1, 2, 3, 4, 5등급인데요. 1등급은 1개, 2, 3, 4등급은 2개씩, 5등급은 1개. 그래서 저희 대전광역시가 아주 안타깝게도 5등급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정말 치열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그 노력과 또 예산에 있어서 집중이 미흡하게 되면 1등급 떨어지는 것은 정말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급 하락의 그 영향인데요. 대전시의 경우는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전경찰청 또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대전시 특성을 좀 반영하는 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아시는 분은 또 있으시겠지만 내년에 또 반영되는 또 지역안전지수의 경우는 이미 결정된 것도 있고 또 6월 달에 반영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더라도 2024년도에 또 반영되는 것은 미흡할 수 있지만 2025년 이후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저희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 고민한 결과 산출지표 유형별로 즉 위의 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의식지표 그래서 저는 외우기 쉽게 위치경의라고 하거든요. 위치경의 지표별로 맞춤식 대응 전략이 마련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전광역 시민들이 대전광역시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에서 대전광역시가 5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떨리 또 인식된다면 아마 대전 시민들의 경우는 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대전시의 또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또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의식지표의 경우는요, 시민들이 얼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안전의 나침반 역할하는 것이 바로 지역안전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안전 지수의 산출 지표를 보시면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좀 어떤 지표의 경우는 이게 개선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까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다시피요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산출 지표를 정한 이유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전년도 통계들을 활용하고 또 자율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고요. 주관적인 평가는 없습니다. 좀 객관적인 평가 그리고 모든 그 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요 조금은 안 맞는 그러한 지표도 있지만 좀 똑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증 총 6개 분야인데요. 제가 좀 분석해 보니까요. 한 개 분야를 향상시키게 되면 다른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6개 분야의 객관적인 평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별도의 자료, 별도의 어떤 그 통계 분석 등을 하지 않고 로 데이터만으로도 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양적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타당도가 떨어지는 지표를 할지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 10%에서 1개씩만 들어가고요. 5등급도 1개씩, 나머지는 2개씩가 들어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별 산출 지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위의 지표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50%를 반영하고요. 인구 만 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가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경감 지표죠. 경감 지표는 이러한 그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에 있어서 좀 그 긍정적인 그 영향, 그렇죠? 그 범죄의 심각성을 줄여주는 영향을 주는 게 경감 지표인데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CCTV 대수는 2.7% 불과하지만 경찰 관서 수는 17.29%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식 지표가 중요하죠. 네, 의식 지표의 경우 보시다시피 아동안전 지킴이 지수는 3.6%이지만 인구 만 명당 자율범범 대원 수는 16.94%입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저희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식 지표는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여야 됩니다. 다른 지표 분야가 좀 낮기 때문에 의식 지표는 우리가 더 높여서 여기 분야만큼은 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만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의 지표의 경우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만 명당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입니다. 5대 주요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인데요.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폭력과 절도에 대해서 또 낮출 수 있는 맞춤식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비공개 통계입니다. 즉 이 의미는요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의 활용만 이런 그 범죄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떤 분야를 얼마큼 더 향상시킬 것인가가 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약지표입니다. 취약지표를 보시면 좀 전에 제가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해되실 겁니다. 인구 만 명당 집객시설소, 이게 집객시설소입니다. 네, 여러분들 요거랑 어떤 범죄의 심각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까요? 네, 그런 의문이 들고요. 주점업 업체수입니다. 네, 이거 다 비공개 통계고요. 스트레스 인지율은 반영 비율이 적지만 여러분들 대전광역시의 그 시민들이 스트레스 인지율이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는 가장 높은 이유가 뭐냐라고 좀 말씀하신 바에 들어봤더니요. 대전 시민분들이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꽉 참고 있다가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진다 라고 저도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좀 1.7% 정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경감 지표입니다. 여러분 CCTV 대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출소라든가 치안센터 지구대 있죠. 요것을 좀 그 단기간에 늘리는 것이 어렵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 방안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요것만 좀 더 저희가 늘릴 수 있다면 아마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지표 늘리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의식 지표죠. 아동안전지킴이지수, 그다음에 인구감염당 자율방범대원수입니다. 자율방범대원수의 경우는 제가 6개 경찰서별로 인원을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그러면은 어느 경찰서의 경우는 좀 더 늘리실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자율방범 대원분들이 소개해서 홍보해서 늘리는 것이 분석 결과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그리고 아동안전지킴이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 대원분들이 또 아동안전지킴이지수를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또 도와준다면, 왜 자율방범 대원분들의 경우는 자기 사업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사업체가 아동안전지킴이지수를 아동안전지킴이로 좀 등록하는데 적합하다면 또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동안전지킴이 현황을 좀 보시면요. 대전시의 경우는 242개소인데요. 제가 이 통계 분석을 결과 굉장히 대전 광역시 더 늘릴 수 있는데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전경찰서가 50개로 가장 많은 상황이 있고요. 편의점이 71개소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약국 등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더 늘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관련된 대전광역시 협회도 있고 또 어떤 의사 협회도 있고 또 약사 협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율방범 대원 현황입니다. 동부경찰서가 가장 많고요. 462명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그래프만 보면 오해했을 텐데요.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좋은 점은 뭐냐면요. 남성 자율방범대원이 1092명, 여성 자율방범대원이 1048명. 그래서 별 차이는 없지만 여성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또 한번 저희가 홍보해서 늘리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대전시 지역안전지수 및 주요범죄 현황 분석입니다. 중구의 경우는 23년도에 4등급을 범죄 분야 4등급인데요. 각각 산출 지표별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위의 지표, 취약 지표, 위의 지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4등급입니다. 취약 등급.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발표가 된 것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이게 마른 것보다 크면 클수록 그리고 보기 좋게 균형이 잡힐수록 이런 산출 지표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각형을 보니까는 균형이 잡혀 있나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좀 아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동구입니다. 동구의 경우는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죠. 자, 그래서 위의 지표가 4등급입니다. 그래서 다만 의식 지표 보시죠. 동구의 경우는 자율방범대원 수가 가장 많았죠. 그래서 의식 지표가 1등급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전광역시에 우리 6개 경찰서 모두 의식 지표만큼은 1등급으로 해놓고 나서 경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대전구입니다. 대전구 보시죠.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죠. 네, 그래서 위의 지표가 3등급입니다. 그리고 의식 지표도 2등급이고요. 그래서 등급 보면은 대전구의 경우에 등급이 굉장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나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그래프도 한번 그림도 보시죠, 그죠? 네, 마른 먹거리 어느 정도 안정적이죠? 네. 자, 다음으로 서구입니다.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위의 지표 4등급이고요. 경감 지표 4등급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전구의 경우도 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했지만 이거 보시죠. 경감 지표가 5등급입니다. 의식 지표 4등급이죠. 여러분 경감 지표의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인구 10,000명당 경찰관서 수였죠. 그래서 이 유성구의 경우는 경찰관서 수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성범죄의 경우는 제가 참고로 몇 개 그 범죄 발생 실태만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2023년도에 성범죄가 1142건이 발생했고 1114건을 검거했는데요. 검거율이 97.5%에 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 범죄 발생 건수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킥스에 입력이 되는 그 건수. 그래서 수사했더니 무혐의가 나더라도 그래서 입력이 되면 그것이 발생 건수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또 각하 사유에 해당돼서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은 발생 건수에 잡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제 폭력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것도 폭력 범죄에 포함되는데요. 우리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발생 건수가 최근 3년 동안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또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또 일정 수를 좀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학교폭력 또한 최근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이것은 또 증가하는 경향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범죄 분야 재고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 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조금 생소한 용어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관학연으로 지금 끝나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보니까 그나마 이것이 가장 보기에 좋았습니다. 관학연민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 관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대전경찰청, 또 이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이 관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대전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제가 속해 있는 그 대학, 우리 대학생들 또는 또 관련 교수님들 충분히 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대전세정연구원도 저는 좀 이 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연구원, 특히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도 좀 참여시키고, 그리고 대전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유방범대원에 참여하는 것은 대전 시민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관악연민의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특히 컴스탯을 도입한 뉴욕경찰청의 경우에는 컴스탯 도입하고 나서 매주 범죄 분석 회의를 열었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 열지 못하더라도 매달 중순 경에는 지난달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를 분석해보는 그런 회의가 꾸준히 개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관악연민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단위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를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의 지표 재고 방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나열해 봤습니다만, 5대 주요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죠. 그래서 여러 그 방안이 있지만 1인 가구 대상 안전 안심 장비 지원할 때 여기 계신 실효분들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다가 안심대 또 스마트 초인종 등등, 그래서 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그거를 좀 확대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고, 자율방범대 자문관이 많은 경찰서에 없죠. 그래서 자율방범대 자문관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분들이 자율방범대 자문관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 굉장히 순기능이 있고요. 자, 취약 지표를 제고함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이거는 대형 집계 시설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주점업을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제가 또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제시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점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업종 전환에 대한 직업 교육을 시켜서 업종을 전환시킨다면 장기적으로는 주점업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경감지표 제고 방안입니다. CCTV 설치 확대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스마트 폴이라고 하는데요. 한 대당 설치 가격이 어떤 것을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도 있고요, 와이파이도 있고요,
심지어는 휴대폰 충전까지도 가능한 스마트폰인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거 이미 설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다만 저는 요것에 집중하고 싶거든요. 치안센터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아마도 상대적으로 좀 더 쉽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 치안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치안센터의 경우에 활용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청소년 경찰학교라든가 시민경찰학교를 좀 활성화시켜서 제가 볼 때는 작은 치안센터 하나 좀 곳곳에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고 또 예산을 집중시킬 수 있다면 특히 유성구의 경우에 그죠? 이런 것을 좀 몇 개만 설치해도 제가 볼 때는 등급 향상에 큰 기여가 될 수 있고 지역 관찰수를 증대시키고 특히 경감 지표를 제고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뭐 치안센터를 하나 뭐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여러 기관들의 협조가 또 적극적으로 있다면 그죠? 또 그 기관에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저희가 활용을 해서 치안센터를 또 전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지표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수를 확대하는 게 없다면요 지역에 있는 대학과 저희가 협업해서 대학생 자율방범대원을 좀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 제가 볼 때는 저희 대전 동부경찰서의 경우에는 저희 대학생 좀 방법 순찰 활동에 저희 대전대학교는 40여 명 정도 정기적으로 투입했거든요. 그 45명 정도가 자율방범대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의식지표 형성은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동안전지킴이 수 확대도 이러한 여러 그러한 기관들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 발표 시간이 20분이 배정됐지만 좀 시작이 또 중간 과정에서 5분 정도 늦게 시작할 상황인데요. 조금 제가 시간을 맞추느라고 성급하게 좀 빨리 넘어가는 측면도 있지만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관악연민, 그래서 관도 필요하지만 대학, 또 특히 대학생을 많이 좀 활용해 보는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대전시 그런 과학도시로서 딱 이미지가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그러한 어떤 우리 범죄 예방 관련 그러한 기법들, 전략이 또 필요하고 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악 연민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매달 중순경에는 지난달에 좀 범죄 그런 이 지표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요. 그리고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단위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는 혹시 또 그동안 좀 관심을 좀 소리했거나 조금 또 약화됐던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등을 오히려 더 확대시키고 지속적으로 또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특히 과학도시로서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저희가 내년 당장 이러한 범죄 분야 지표 향상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2026년의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창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임창호 교수님이 세세하게 또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도 해안부의 이 지표 개선 TF팀에 들어가서 연구도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많아서 불만을 제기했던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여기는 아니면 감염병 같은 경우는 양치질이 얼마나 잘하냐,
이게 상관계수가 있겠냐 없겠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과학적인 건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 말고도 다른 지표를 넣고 중해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해기 분석을 해보면 가중치가 높은 것들을 골라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예를 들어 관서수 같은 경우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카운트가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범죄 예방, 이 지역안전지수 취약한 첫 번째 원인을 분석하면요.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오늘도 얘기하신 것처럼 폭력, 절도, 요 두 부분이 저희가 제일 약합니다. 근데 그 폭력과 절도 안에도 폭력도 대부분이 예전에는 주포, 술 먹고 싸우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게 세종에 비해서 저희가 월등히 그 주점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유성 쪽이나 이 서구 쪽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좀 있습니다. 유성보다는 서구가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학생들의 19개 대학 학생들이 있다 보니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폭력이 최근에 문제시됐던 거는 학교 폭력입니다. 여기서 오늘 CPO 분들이, SPO 분들을 저희가 모셨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교육청의 학교 안전 진단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가서 보면 학교 안에서의 폭력이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그냥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무마되면 상관없는데 이게 퀵스에 등록돼 버리는 순간이면 이제 저희는 무조건 카운트가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학교 폭력, 그 다음에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폭력 부분에서는 조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SPO 분들이 조금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아마 제가 교육청에도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게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절도입니다. 절도는 소액절도라고 해서 저는 예전에 신국보 팀장이랑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대형마트가 저희가 많아서 대형마트 안에서 조그만 거 들고 나오다가 걸리는, 근데 그거는 확인해 본 결과 줄었습니다. 월등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마트에 있는 분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얘기하기는 절도는 지금 무인점포가 급증했다라고 지금 대전경찰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인점포에서의 그 절도를 좀 방지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회의를 솔직히 왜 만들었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도 개선 사업을 코로나 전에 한번 여기에 계신 몇 분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CPO 분들이 되게 저희가 범죄 분야에서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 범죄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도를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경찰분들하고 저희 연구원 직원들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박혜련 그 당시 시의원한테 제출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실장님이 조도 개선 사업을 시민안전실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업은 끊기지 않고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범죄 예방 사업은 거꾸로 버턴업 방식으로 해서 저희 이 경찰서랑 그 다음에 6개 구청에서 버턴업 방식으로 사업을 거꾸로 올리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식을 하나 만들 겁니다. 양식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채워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냥 무작정 저희 센터에서 제출하지는 않고요. 저희도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그거를 우선순위로 매긴 다음에 여기 계시는 안전정책과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 그 다음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로 저희가 보고서를 넘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과했던 걸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원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게 일종의 단위사업 발굴인데요. 그 단위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우리 박정민 경사가 중부서에 잠깐 사례를 한번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민 경사라고 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대표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뭐 뛰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스타일이 들어와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 CPO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매체에서 보신 경찰의 이미지는 아마 이러한 이미지만 아실 텐데요. 경찰 내에는 CPO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지구대에서 112 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여성이 전화를 하면서 이제 귀가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건 제가 직접 CCTV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장면이 지나가고 불과 10초 후에 오른쪽 왼쪽과 같은 자전거가 지나가고요. 그리고 112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떤 남자가 제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어요 라는 신고가 들어왔고요. 이 신고가 보름 동안 8건의 신고가 연속해서 동일한 장소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CCTV를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피의자였고요. 그래서 뭐 노숙도 하고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서 검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거는 했는데 어쨌든 피해자가 발생했죠. 만약에 그 장소에 CCTV가 있었거나 아니면 조도가 양호했거나 아니면 자연적 감시를 할 수 있는 정자나 벤치나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이러한 사건, 피해자가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CPO는 진단도 하고 분석도 하고 지자체와 같이 환경 개선도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테드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사진은 제가 은행동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은행동장님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급하게 쓰레기 봉투를 들고 어딘가 가시길래 이제 어디 가시냐고 하고 뒤따라 가봤는데 이러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딱 보시면은 뭐 쓰레기 보이고 차 보이고 잡목 보이고 공패가 보이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환경 개선까지 이끌어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중구에는 고질적인 이제 범죄 다발 지역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사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다리입니다. 평범한 교량이고요. 여기 아시는 분은 지리감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산성동과 도마교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면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는지 보면요, 이렇게 언론 보도까지 도박장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112 신고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거의 1년간에 112 신고가 10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105건의 기준은 저희 중부경찰서 관할에서만 발생을 한 거고요. 이 유등청 건너편의 서부서 관할에서도 아마 비슷한 숫자가 접수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약 200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는 신고가 미신고된 것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매일마다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핫스팟 분석도 했는데요. 도마교 지역이 붉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사진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여기서 휴식을 취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화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여성분이 이렇게 술을 판매하고 자릿세도 받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노인들이니까 이 바로 위에 화장실은 있는데요.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소변통을 놓고 아니면은 하천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이제 경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천거래사업소하고 행정대 집행을 올해 5월 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깨끗하게 잘 있는데요. 이 도박 신고가 앞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적 감시를 위해서 CCTV를 한번 설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 기준으로 도박 핫스팟 3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은행동에 위치한 은행교고요. 한 군데는 중촌동 경로공원입니다. 근데 현재 이 두 지역은 도박 신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CCTV를 설치했기 때문이죠. 근데 도마교에도 CCTV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비가 오면 여기가 범람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물을 드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세테드 원리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림 도식화한 건데요. 여기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고요. 여기는 자전거가 다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현재 도박은 이 다리 밑에서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책로를 여기에 추가 조성하면은 도박 신고가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지압공원을 조성하면은 그나마 좀 줄지 않을까라는 좀 엉뚱한 생각도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뭐 하천거래사업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뭐 금강유역 환경청, 뭐 중구청 등등 많은 기관 단체가 이제 경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러한 단위 사업을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떨까 사업 제안도 드리면서 양식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양식을 설명해 주는 거야, 진짜. 그래서 제가 방금 전 드렸던 발표 내용처럼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도마교 이제에 대한 제목을 넣을 거고요. 추진 배경에는 1년간 뭐 105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으로 쭉 전개를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경찰서, 뭐 구청별로 이제 필요하거나 이제 진단한 지역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전개를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범죄 발생 핫스팟이나 아니면은 뭐 112 신고가 될 수도 있고요. 프리카스 자료가 될 수도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 사진까지 이렇게 첨부를 하면은 아마 각 경찰서, 뭐 구청별로 이제 고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에 개선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 양식은 지금 박 경사님이랑 저희가 논의해서 만든 건데요. 결국은 이 단사업을 만드는 여기에는 명확한 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꾸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조도 개선 사업을 할 때 그때 조도 측정한 거를 만약에 연구원 혼자 했다라고 아마 믿지 않았을 겁니다. 시의회에서. 그러나 경찰과 행정과 연구원이 협업해서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가니까 조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양식에는 구청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좀 정말 우리 지역의 현안 풀어야 할 가장 우선순위를 둔 지역에 사업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또 나름 저희가 그 배경이나 이런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과로 저희가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다 그냥 서별로 아니면 구청별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단위 사업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저번에 다른 구청에 갔는데 위원회를 예전에 이 세패드 저희가 기본계획 세우면서 각 구청에 경관 계획이나 도시계획, 건축계획 할 때, 위원회 할 때 CPO 분들을 좀 참석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거는 뭐 시에서 먼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PO 분들이 참석을 잘 안 하시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원회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CPO 분들만 별도로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해서 이 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그 안건들을 보는지 그런 뭐랄까 역량 강화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센터에서 조속한 시간 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사업 모임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선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 예방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도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협조 요청을 요하는 그런 인사 말씀에 가까운 것 같은데 우선 안전정책과 과장 양희석 과장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과장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 안전정책과장 양희석입니다. 지금 이렇게 한 12개, 13개 기관이 이렇게 같이 참석하게 되는 이런 회의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게 실무진에서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다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다른 것들도 좋지만은 이게 그 도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지표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도 저희 과에서 재난안전기금을 가지고 조도 개선 사업을 한 3년여 동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필요하면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좀 더 그 구청에 그 기금을 내려줘서 좀 더 조도 개선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할 거고요. 또 CCTV도 지금 뭐 박경사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에 CCTV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막 뭐 올해 1000개다 하면 그냥 듬성듬성 막 설치를 하는 경우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쪽 부서하고도 잘 저희도 협업을 해서 경찰청하고도 경찰서하고도 얘기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CCTV가 범죄 예방이 되는 쪽에 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저쪽 다리 아래쪽은 다리 밑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제 범람하고 이제 뭐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면 난간 쪽에다 거꾸로 매달으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글씨만 크게 CCTV 촬영 중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게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CCTV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CPO분들이 이번에 제출하실 때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CCTV는 잘 아다시피 통장님들의 입김이 워낙 세서 설치되는 경향이 좀 많은데 좀 요번에 CCTV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양심을 만들던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패드 담당 부서입니다. 건축 경관과 박종문 과장님 오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 건축경관과장 박종문입니다. 일단은 저도 이 회의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섹터스 사업도 했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에 대한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서 어떤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한 5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91억, 99억 원 정도를 투입했는데 예산은 뭐 많을 때는 뭐 15억, 적을 때는 뭐 3.5억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 5억 원 그리고 시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2억 5천 정도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5억 원 금액에 지원하던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이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범죄 사업, 환경, 섹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최근에 폭력이라든가 데이터상 절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추세이고 그런 것들이 우려가 스럽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범죄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공론화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어떤 공론화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아직 저희들 뭐 내부 예산부서라든가 이쪽에서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어떤 적극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우선순위에서 다소 좀 밀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민관 어떤 협의체를 민관 기관의 협의체를 통해서 시의회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 범죄 예방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들이 좀 더 공감대가 확대돼서 사업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테드 사업이 올해는 조금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내년이 이제 지방 그 의원들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솔직하게 열심히 지역 예산을 확보하려고들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의원님들도 좀 있으셔서 오히려 저희가 버튼업 방식으로 올려드리면 적절하게 또 예산 확보에 또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정책 박윤구 과장님 저희가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과장을 아니고요. 정책과 기획팀장 박은규 경정입니다. 저는 지금 평일근무 중에 있고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2년차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관 생활만 한 30년 하다가 이쪽 자치단체하고 파견 근무해서 겸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경찰관이 보는 시각하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이 안전을 보는 그 방향성은 똑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몸으로 부딪히고 그러니까 가장 현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안전지수로 한번 들어가서 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절도폭력 이게 이제 5대 범죄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은 대전이 다른 시도보다 적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건 절도폭력 분야인데 여기 아마 95% 이상 차지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절도보다는 폭력. 112 제가 여기 112 상황실에 있었는데 폭력 신고 참 많이 들으죠. 이런 부분이 뚫어야 이게 50% 구해주세에서 가장 효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좀 대응책 그리고 감경지표에서 인구 10,000명당 경찰 관서 수는 아까 대선 우리 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적으로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 10,000명당 범죄 예방 CCTV 대수 요게를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CCTV 대수 이게 2.71% 아주 경미한
프로테를 착용하고 있지만 그걸 단순히 기계적으로 그 대수만 보서는 안 돼요. 이게 경찰관에서에서 제일 요구하는 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일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CCTV, 본인 CCTV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을 지금 이번에 지역 자생단체 모임에서 이제 경찰서 6군데를 제가 다 돌아봤는데 가장 요구 많은 게 CCTV인데 CCTV 한 대가 그게 활용 가치가 얼마나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걸 뭐 정말 우리 범죄 예방 112 신고 통계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경찰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우리 기관 단체에서는 그 CCTV 그 적재적소에 다 설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면 아마 우회 지표도 좀 감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지표 중에서 아동 안전지킴이수하고 자율방범대원수인데 그 아동 안전지킴이는 정말 홍보를 통하면 많이 늘릴 수도 있어요. 우리 저 지역 경찰서에서 오신 여기 CPO 분들 오신 분들은 좀 아동 안전지킴이 수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거든요. 그리고 늘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법이 뭐 있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자치경찰관에도 공유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쪽을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을 아동안전지킴이로 활용하자. 업체를 많이 운영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CCTV에 대해서 기본적인 CCTV는 지금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나가더라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작년도에 추진한 그 청소년을 위해서 이제 공원에다 설치한 건데 요 CCTV는 AI CCTV인데 좀 지금 현재는 12억 5천에 그 개발해서 과기부 그 공모에 저희들 따서 공모 사업을 해서 작년에 설치가 완료됐거든요. 지금 대덕구에 있는 쌍천공원하고 청설공원 여기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 1월부터 2월까지 시범 운영해보고 전년도에 범죄가 어느 정도 하고 줄었는지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건 들어왔습니다. 신고가. 거기에는 폭력신고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큰지 이걸 한번 1년 정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게 프로그램 개발비가 10억 이상 들어가고 새로 한 대당 이렇게 그게 기능이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어린이가 청소년들이 5명 이상 모여 있으면은 군집해 있으면 여러 명이 군집해 있으면은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해산하여 주십시오.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고 라이트가 비춰져요. 그 부분에. 그리고 거기에 그 분석해서 CCTV가 그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이 공원 내에는 담배를 피우는 구역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음주 구역이 아니니까 음주를 자제하시라고 방송으로 나오면 그게 처음에 바닥에 갔는데 막 담배꽁초가 확 쌓였었거든요. 분명히 설치하기 전에 제가 현장 갔을 때. 지금은 정말 깨끗해요. 주민들 여론도 너무 깨끗해서 좋다. 이런 부분, 이런 기능 CCTV가 제가 지금 한밭대학교 최종걸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프로그램 개발됐는데 한 대당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한번 예산을 올려볼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CCTV도 시민 안전실이나 이런 세태도 담당하는 부서 이런 데서도 같이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저는 의원들은 의외로 자주 마련돼서 우리 그 자치단체 경찰 공무원 이렇게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길 바라면서 인사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혹시 그 참석해 주신 분 중에서 오늘 얘기 들어보시고 아니면 또 지금 자기 지역에서 안고 있는 현안 문제 아니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속하고 이름 말씀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가요? 혹시 SPO 분 중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분이 없습니까? 학교 폭력이나 뭐 대덕경찰서 송소전 보호계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에 올해 한 해에 이제 학교 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특별 교육을 좀 가고 싶다고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11월 달에 뭐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폭 심의에 가서 이제 장학사님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특별 교양을 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달라 하니 11월 달이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좀 장학사님이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8월 달에는 그거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에서도 강제 이런 특성이 없으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학폭이 계속 발생해서 좀 줄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협력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을 좀 어떤 법제화를 시켜서 좀 경찰관들이 교육을 요구할 때는 뭐 조속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한 가지 하고요. 저희 대덕구 관내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뭐 위에 지붕도 만들고 했는데 작년 한 해 아마 보고 받으셨을 겁니다. 작년에 거기서 청소년들이 뭐 불도 내고 해갖고 주민들이 신고도 했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대덕구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주민들을 저희가 가보니까 그걸 철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이 거기서 뭐 밤에 술을 먹는다든지 뭐 겨울 같은 데는 거기서 혼수까지도 한다 하더라고요. 불 켜놓고. 그래서 아예 이거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대덕구청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주민 공청회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같이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그래서 공원이 저희가 쌍천공원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쌍천공원에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도로변 옆에 이렇게 간이식으로 의자를 해놓으니까 청소년들이 이렇게 뭐 은폐된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청소년들이 전혀 안 앉아 있더라고요. 다 주민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근데 대덕구 저쪽에 공원에 가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밀폐 형식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원 조성하실 때에 청소년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너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조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답변을 하시겠어요, 팀장님? 김주신 팀장님 뭐 없으시고 어렵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예전에요. 세테드 관련돼 갖고 교육청하고 관계기관 책임자분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MOU 체결을 하셨습니다. MOU 체결을 하셔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교육청이 뭐라고 했냐면 학교 안전 진단, 처음에 세테드란 용어로 붙이고 했던 게 6년 코로나 전이에요. 그때부터 그 사업을 교육청이 그 근거로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마 박종문 그 과장님 쪽에 해당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시민안전실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 그 근거로 해서 교육청에다 한번 요청을 하시면 오히려 수월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정도 하고 혹시 또 다른 분들 계신가요? 말씀하신 그 공원 문제는 사실상 저희 이제 안전정책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 공원 조성하는 이제 녹지 쪽 도시공원과 관련된 이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시하고 관계도 물론 있지만 이제 구청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이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시설을 이제 없애는 게 시민들의 안전이 훨씬 더 향상된다고 하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은 게 있으시면 의견을 주거나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구청하고 공원녹지과 이쪽하고 한번 협업을 해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대답은 정해 공문 다 드렸어요. 저도 빨리 답을 줘요. 여기서 가장 뭐 하고 있어요? 한번 저기 안전정책과에서나 청원과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진행 사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일단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식은 아까 여기 설명해드렸던 양식은 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배포해드리고요. 가능한 구청하고 그 담당서에서 좀 논의를 하셔갖고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아마 한 2주 정도 시간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2주 정도 들여서 저희가 취합한 걸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 모시고 또 평가를 해보고요. 혹시 이제 우선순위에서 정말 시급하다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현장을 좀 방문하겠습니다. 현장을 방문할 때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 정도를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그 말씀하신 청소년 폭력 문제는 그건 오히려 자치경찰위원회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MOU를 체결해갖고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 좀 도와주십사 하고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시면 아마 교육청에서 내려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순정한 그런 조직이더라고요. 자, 그렇고 오늘 아마 저희 요 모습은 그대로 언론에 좀 나갈 겁니다. 보도자료 나갈 거고요. 상반기에 한번 이런 점검회의를 했고 하반기에 들어서 한번 다시 점검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테드 교육이 아마 올해도 하반기에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인재개발원에서 요 구성원이 모여서 저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서로가 얼굴을 알고 업무를 임하다 보면 굉장히 일을 추진하는 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교육도 한번 참여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 과장님 요번에 그거는 그 교육청에다 인재개발원에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문 과장님은 다 일을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유관기관 협업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저희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